KKMD 473화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 번역. 세계로 비상하는 K-디펜스를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 K-디펜스의 성장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2022년 9월 7일 미국의 국제정세 및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K-Defense Arms Exports are tying Sou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K-디펜스 무기 수출이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묶어주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를 기고한 조엘 애킨스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 직접 거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조엘 애킨슨 교수가 기고한 이 글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 등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참고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게재된 이 기사의 핵심을 제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대중교역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대중무역을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미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 노력해왔고 실제 이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만 양안 위기로 대표되는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고조된 군사적 긴장감은 향후 고급 무기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신호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인구 감소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방위산업을 미래 필수 먹거리로 삼아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 셋째, 대한민국은 이전 정부부터 이른바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존엄을 지키는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방위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 K-디펜스라 불리는 강력한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미국과의 기술 공조 및 미국 동맹국들을 통한 시장의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넷째,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이 주권적 자립을 위해 시동 걸었던 K-디펜스가 성장해 나가면 나갈수록 중국이 아닌 미국 주도의 질서에 편입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발끈한 중국은 관광, 오락, 교육 같은 소프트한 분야에서부터 보복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기사 내용이 될 것이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 내용 중 방산 수출이 향후 대한민국 경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지적은 팩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두지만 이 영상은 2022년 9월 7일 미국의 국제정세 및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게재한 내용을 번역한 것이며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번역이 끝나면 별도의 사견 제시 없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오랜 혈맹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한미 관계는 철통과 같다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미래 경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적어도 일부 영향력 있는 한국인들 또한 그러한 이탈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민주당이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의 해외 수출이 서구 세계의 지정학적 지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동등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먼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대한민국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정말 좋아하는 나라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난하기 짝이 없던 빈국에서 한 세대 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수출주도 성장 모델의 유산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수출 주도 성장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는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긍심을 드높이기에도 안성맞춤인 소재였다. 한국인들은 해외 수출이 국가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다.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전락시켜 치욕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었던 나라인 동시에 첨단 기술 제품 수출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나라인 일본 때문에도 해외 수출은 한국에서 더욱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해외 수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끈끈한 동맹관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 아래 한국의 대중수출을 당근과 채찍 삼아 반복적으로 사용해왔으며 미국이 대한민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를 배치한 이후 중국 정부의 대중수출 무기화 행태는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압력에 대해 이른바 산불 정책을 내세우며 양보하는 태도를 취했다. 추가적인 사드 포대 배치를 금지하고 미국의 영내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사이에 맺어지는 군사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산불 정책의 내용이다. 일본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를 중국과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반일적인 태도를 지닌 정부라고 판단했고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뒤를 이어 반도체 같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제품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재의 공급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족적 감정에 불을 지폈고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더 강경한 반일 정책을 펼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구 위 여러 나라들이 펼쳐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경제게임 속에서 미국이 맡고 있는 역할은 다른 나라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면서도 중국과는 달리 순수입국인 동시에 가장 앞선 기술의 원천인 미국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전기차 보조금 사례처럼 미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공황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놓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책이 대한민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배터리 완제품, 반제품, 핵심 투입 자재를 중국에 의존해오던 대한민국은 전기자동차 대미 수출과 관련되어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상 배터리 조항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 조항에 항의하기 위해 유럽 등지에서 동분서주하며 지지를 구하는 동시에 서둘러 워싱턴으로 보낼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 조항의 효력을 약화시켜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칩4 구상도 대한민국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 반도체 시장과 기술,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칩4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칩4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약속할 테니 대한민국의 참여를 묵인해 달라고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정부가 칩4를 통해 성취하려는 핵심적 목표라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그 결과 우리 미국은 아주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가성비 좋은 중국 노동력에 의지하는 정도 역시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일종의 지렛대로 악용하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혈맹 미국에게 불신과 거부감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기준을 대한민국에게 요구하는 데 성공했고 대한민국 역시 중국이 요구한 기준을 준수해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서해를 사이에 둔 중국과 대한민국 두 나라 사이에 불가피한 전략적 융합의 서사가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 분야 점유율은 177%로 늘어나 다른 주요 무기 공급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 9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호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그리고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추진력을 계승한 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제품 수출 국가들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방산 제품들이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붐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화 수출 상품인 K-팝, K-시네마, K-드라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K-디펜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K-디펜스 성공 원인의 대부분은 무역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경쟁력과 더불어 대한민국 무기들이 지니고 있는 가성비 그리고 구매 국가의 요구에 맞춰 제때 물건을 인도해주는 납품기일 엄수에 기인하고 있다. 여기 더해 다른 주요 첨단 기술 제품들처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미국 기술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는 가장 중요한 엔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 무기 공급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매력 중 상당 부분은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아닌 중립국이라는 입장상 이점과 그러면서도 미국 기술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을 결합한 데서 연유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방산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 손치더라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위태롭다고 판단되면 대한민국의 판매 제한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공급을 중단할 의사를 보인다면 오래지 않아 미국의 동맹국들이라는 고객들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지금처럼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면 향후 중립이라는 옵션 대신 미국 뒤에 줄을 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히 강대국들 간의 무력 경쟁이 새롭게 대두되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싶어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효과적인 무기 시스템의 생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여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미국 첨단 기술로의 접근 권한과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앞으로도 고급 무기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고 동시에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인구 감소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무기 관련 사업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란 사실을 의미한다. 자체적인 국방상 필요와 국가 경제를 위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좋든 싫든 마지못해 점진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우선시키고 중국을 실망시키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게 분노한 중국 정부는 관광, 엔터테인먼트 또는 교육 같은 비핵심 분야에서부터 보복을 시작할 것이다. 이는 곧 중국과 대한민국의 탈동조와 디커플링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 대한민국은 중국이 아닌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2배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K-디펜스는 피터 K. 리와 톰 코벤이 최근 펼치고 있는 설득력 있는 주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피터 K. 리와 톰 코벤은 호주 시드니 대학 미국 연구센터에 재직 중인 국제관계 전문가로 2022년 8월 미국의 군사 전문지 War on the Rocks에 대한민국이 호주와 이집트에 K9 자주포를 판매하고 폴란드 등의 FA-50 및 K2 흑표 주력 전차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무대에 메이저 방산국가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를 K-디펜스라고 부른다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명백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강요에 직면한 국가들을 강력한 무기로 무장시켜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전략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피터 K. 리와
톰 코벤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옳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러한 태도는 미래에도 집단적인 지역 균형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수준에서 자기 스스로를 가둬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상황에는 묘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 대한민국은 이른바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존엄을 지키는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방위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은 자신이 선택한 길로 인해 오히려 미국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역시 현재 상황을 부주의하게 자초한 면이 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공격적으로 추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굴욕스러운 일인지를 중국인들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 학습시켜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 한마디 충고하자면 이미 철통 같은 신뢰 위에 있는 동맹국을 다그쳐 더 긴밀한 전략적 연결을 하자고 몰아세워봤자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는 늘 푼수 없이 불필요한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지금까지 2022년 9월 7일 미국의 국제정세 및 군사전문지 National Interest가 게재한 기사 K-Defense Arms Exports are tying South Korea to the United States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제정세를 이해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